여러분, 지금 그 한일 이제 정상회담이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왜 사과를 안 받고 손해보는 외교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왜 계속 받아야 하는가? 그런 건 이제 다른 일본 입장에서는 사과를 할 만큼 했고, 한국 내의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을 반의를 안 하는 쪽에서도 사과는 할 만큼 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럼 한쪽에서는 그럼 어쨌든 간에 사과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고, 왜 한쪽에서는 사과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이제 한국의 이제 상대적인 이제 그 비반의 세력은 그냥 이제 단순히 일단 사과를 뭐 그 정도면 받았고, 그리고 뭐 더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이거나 무슨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근대화 그런 거에 기여하지 않았냐,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일본이 아니었다 해도 물론 근대화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던 거. 이제 누가 해도 했을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가 하여튼 그런 거고, 그 일본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일본은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이 이제 미국이란 우리와 똑같이 이제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섰는데, 기독교 전파를 하려는데 기독교 전파가 이제 한국은 많이 됐습니다만 일본은 전파가 잘 안 됐어요. 그런 건 뭐냐면은 일본은 그 자체의 어떤 신도라고 하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물질 세계 이상의 어떤 신적인 그 존재, 그런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미혹을 갖거나 그냥 어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 내 신앙으로도 영적 세계는 이렇고 인간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이제 뭐 엄밀히 따지면 뭐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환생윤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가르침의 도구로는 쓰지 않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 대부분의 종교는 그걸 인정하고 이제 그걸 이제 그 가르침의 용도로 씁니다. 그런데 일본에 그러면 그 일반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그 전통적인 그런 이제 환생과 윤회 그런 영적인 거를 이제 그 표면적으로도 다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1900년에서 1950년, 45년, 그러니까 저거 대충 20세기 초반, 그동안에 이제 일본이 한국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고 그런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계속해서 한국에 사과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1945년이 마지막이라고 한 거죠. 일본이 피해를 주고, 그때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벌써 70대 중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그 활동하는 사람 중에는 거의 뭐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일본이 가해자로서 그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가해를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어쨌든 1950년에서 2020년 사이에다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일본 사람이라면은 한국을 가령 이제 한국 사람 같으면 일본 사람을 증오하고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을 경멸하고 뭐 그런 서로의 악감정이 있을 때 상대방의 민족, 상대방 국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생에서는 그것도 배우기 위해서 바꿔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이었던 사람은 20세기 초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피해자인 한국의 입장을 몸소 겪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이 깨닫습니다. 그 반대로 또 20세기 초에 한국 사람이었던 사람은 일본을 증오하다가 일본이 마냥 악하기만 한 건 아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다시 일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생에 가해자였던 사람이 환생해가지고 전생의 피해자를 향해서 옛날에 피했던 거 사과하라. 전생에 가해했던 사람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전생에 또 피해자가 했다는 나라에 태어나서 사과를 받으라 사과를 하라 그런 요구를 자꾸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불합리하죠. 인과응보의 원칙상 이제 일본에서 이제 물론 일본에서 있던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인의 입장을 이해해가지고 정말 사과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사과하다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원칙 이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사과하라 이거는 좀 인과응보상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인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가해자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왜 사과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 끝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본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생윤회 이걸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왜 한국의 상당수 일부인지 상당수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본에 사과하라. 근데 이제 그러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본을 이제 척을 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할 때는 여진족 계열들, 그런 사람들은, 후예들은 일본과 척을 져야, 그래야 이제 대륙에서 이제 중국, 러시아만 상대하고 한국이, 그러면 당연히 북방 대륙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활동이 넓어지고 더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일본과 척을 져야 자기네들이 유리하기가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만 전부 생각할 게 아니라 또 그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죠. 조선 여진족 북방 계열 사람들은 이제 고려 시대 때까지도 그렇게 였다가 이제 이성계에 의해서 고려를 점령해가지고 고려의 이제 개국 공신인 계층이 됐습니다. 이성계의 이질환, 통질환인지 그런 사람들하고 여진족을 많이 조선 건국에 도움이 됐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건.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볼까 함경도 지방은 고려 때까지 우리 땅이었는데 고려가 이제 함경도 지방을 점령됨으로써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마치 중국의 원나라, 청나라가 원나라 몽고 지역은 중국 땅이 아니었는데 몽고가 원을 점령해가지고 그 전체가 한 나라가 됐고 청나라, 만주는 원래 중국 땅이 아니었는데 청나라, 만주가 중국을 점령하니까 만주까지 중국 땅이 되고 이런 거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원나라의 몽고족과 청나라의 만주족은 만주족, 여진족이죠. 건국이 된 다음에 전부 귀족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무술 이제 그걸로 싸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그런데 한국의 여진족은 대우를 받지 못했죠. 오히려 우리 정도전 같은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자가 되게 한 나라 그래가지고 신권 위주의 그런 나라가 되게 그렇게 하려는 것이 강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꾸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세조까지도 이제 계속 신하들을 이제 세조가 왜
단종을 이제 왜 세우려고 하고 왜 세조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냐. 그거는 이제 그 명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단종을 세운다는 것은 어린 왕을 세워서 신하들이 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신권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세조는 왕권 정치 다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였죠. 근데 이것은 단지 그 명분상의 신권, 왕권이 아니라 그 신권 정치를 하는 세력은 주로 중국, 중화 쪽 지역과 관련이 있는 중국으로 치면 한신, 한족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중화 문화를 중심의 그런 이제 그런 족속이고, 왕권은 주로 여진족 계열과 함께 들어와가지고 이제 북방의 그런 쪽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어느 쪽 계열이 더 권력을 잡나 그런 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옆에 세간 얘기인데, 어쨌든 왕은 계속 이어왔습니다만, 왕들도 계속 이제 귀족 양반들과 통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성계 스스로도 자신이 여진족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니라고 하죠. 이제, 다스릴 발만 여진족은 다스렸다고 할 뿐이고. 그러니까 왕족은 여기 그거는 이제 노골적이진 않고, 왕족이 뭐 북방, 민족이다 뭐 그런 얘기는. 그런데 대신에, 어쨌든 데려온 수많은 여진족이 계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에 더불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도 명나라가 세워지고, 몽고족이 이제 천대를 받으니까, 몽고족이 그걸 피해서 한반도로도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이제 기존 한문화 종족 이외의 종족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대우를 받지 못했죠. 이제, 여진 계열 이제 싸움에 능한 사람들도 평화가 온 다음에 대우를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결국 여진 몽고 계열은 천민 상민 그런 대접을 받고 유랑극단이나 하면서 세금을 면제받았다고 하죠. 이제 중국 원나라 몽고족, 천나라 만주족이 이제 세금 같은 건 안 받고 당연히 면제받으면서 이제 권리를 누렸듯이 여진족은 세금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역사에서 천민은 세금을 안 받았다. 이거가 천민을 배려해서 세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결국 그런 이제 외국인 노동자 같은 족속들,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안 받은 거죠. 그리고 여진족은 특히 건국의 기여 군사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건국 이후 사실상 결과적으로 팽당한 거죠. 그러니까 50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소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반당하고. 그렇게 해서 양반들한테 이제 눌림을 받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 많이 있죠. 우리 조상 역사를 이제 깎아내리고, 보수적인 그런 정치적 견해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이제 과거 양반들을 아주 깎아내리고 그러죠. 그런 원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일제히 점령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전통적 양반들이 몰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한반도를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세력을 얻은 건 어디입니까? 양반들은 망했지만은 토착외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과 어쨌든 인연이 깊고 일본과 좀 융화가 잘 되는 그런 부류들, 토착외부 후예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차피 이제 한반도 남부는 외인들과의 통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교류가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는 권력을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도 계속 친일파 청산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결국 일제시대 때 상대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그런 부류의 족속의 사람들이 재벌도 일구고 여러 가지 권력과 기득권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억울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북방계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방계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조선이 망한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조선이 망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내에서 그냥 정정당당한 자기들이 싸움으로 하면은 자기들이 권력을 다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이제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오히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전부 북방으로
피난을 갔죠, 만주로. 그리고 사실 독립운동도 그 홍합나철의 독립운동이 시작하면서 발단은 우리 대종교의 소위 그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그런 건 다 한문으로 되고 전통 양반이었지만은 거기서 무슨 금난어도 우리 민족의 역사에 우리 포함된다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방민족들의 역사들이 대종교에 많이 침투해가지고 이제 변화됐죠. 네, 그러니까 그 북방민족의 어떤 한이 얼마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시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중화 쪽의 독립운동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상해 임시정부로 갔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만주로도 많이 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만주 쪽의 독립운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떠올리는 것이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북방 계열 사람들은 일본의 원한이 왜냐하면 지금도 그 피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방 계열 사람들이 일제시대 20세기 초 그렇게 조선이 망하고 권력을 얻을 그런 기회를 일본이 빼앗았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또 반드시 그 정당성만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사실상 지금 와서 여진 계열 사람들이 상당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한자 2000년 동안 써왔던 걸 거의 못 쓰게 지금 억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그런 계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거대 정당을 장악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제시대 1920년 문화정책도 그렇고, 그런 게 전부 다 일본도 전통 양반들이, 전통 문화들을, 한국을, 중화와 공통되는 그걸 말살시키려는 목적은 일본도 똑같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찌 보면 또 일본 덕 때문에 오늘날 지금 여진 계열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이제 한국의 문화가 그렇게 이제 전통 중화에서 많이 벗어나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된 것인데, 그들한테도 사실 지금 와서 크게 억울할 것도 없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어쨌든 성에 차지 않은 거죠,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은 계속 있어가지고, 사과하라. 그것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무슨 지명을 강제해서 그거 했다,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다음에도 저는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범죄가 발견된 걸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찾아보면 또 있지 왜 없습니까? 사실 우리 국내에서 생기는 국내 사람끼리 범죄도 자꾸 발견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또 다른 구실 또 해서 계속해서 일본과 척을 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긴장관계, 마치 이제 한국에서 지금은 돌아간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북한과 긴장관계를 이루듯이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원하는 그런 쪽이니까 계속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서 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본은 왜 사과를 안 하고 한국의 일부는 왜 계속 사과를 받으려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까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한국 내의 이런 서로의 다른 의견, 이걸 가지고 무슨 민족 반역이니 무슨 다른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적대시하지 말고, 그냥 미국에서도 이제 흑인, 백인, 인디언이 있죠. 백인들은 미국의 역사가 뭡니까? 유럽에서 온 청교도 혁명이고 독립선언이고 200년 독립기념일부터의 역사다. 인디언은 뭡니까? 반만 년 오래된 역사에 가진 나라가 미국이죠. 흑인들은 뭡니까? 링컨은 노예 해방부터가 진짜 역사죠. 그러니까 인종, 그 나라를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한국도 당연히 외인과 친한 세력, 외인 후예 세력, 그리고 전통 고려 신라부럴 때 양반 계층 세력, 그리고 북방 여진 몽고 계열 세력, 이 입장에 따라 주변 나라와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그러니까
상처를 보듬고 서로 국내에서도 화해를 나고 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